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 20여 년 동안 영양평가 과제를 출제하고 평가했던 현장에서 평가 대상자들이 호소했던 애로사항 중 가장 많은 애로사항이 과연 이 과제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준 것인데 어떻게 문제점을 범주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호소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의 오랜 영양평가 출제와 평가 경험을 모아서 저의 비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양평가 과제는 먼저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돕지요. 오픈 강좌 1에서 영양평가 과제를 읽을 때는 훑어읽기 스키밍, 두 번째 찾아읽기 스캐닝, 세 번째 정보 추출하기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모든 행정 현장의 문서는 질서가 있다, 정책기획보고서 과제도 질서가 있다, 이걸 보고 플롯이라고 한다. 이 8가지 과제 상황 및 해결 과제, 전문가 의견, 우수 사례, 원리와 규정, 언론 보도, 그리고 실태 보고서, 현장의 의견, 조직 관리 자료가 없으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과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8가지 과제 자료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질서다. 그리고 자료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평가는 과거의 학습 패러다임과 달리 작성자가 문제를 발굴하고 탐색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선택해야 하고 집중해야 되는 이유, 첫째, 전문가는 사안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분석할 줄 알고 사안과 관련지에서 사적인 이해관계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 사안에 대한 비판만 하지 않고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네 번째, 실태와 현장의 의견을 밑바탕에 깔고 자신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과 사안에 대한 효용성과 하는 일, 그리고 필요성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전문가 의견의 속성을 기반으로 저는 미리서 문제점을 가지고 가라 라고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문제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적인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의 구조와 환경과의 사이에 관계 요인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갈라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적, 외적 관계 요인별로 먼저 갈라치기를 하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 공간적인 순서, 논리적인 순서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걸 작성할 때 취업 전, 취업 시, 취업 후로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방안이라고 하는 걸 쓸 때 청소년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점이죠. 내적인 문제. 예를 들면 자존감이 없거나 청사적인 학대를 받았을 때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두 번째, 외적으로 청소년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는 유해 환경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과 유해 환경 사이의 관계 요인, 유관기관, 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들이 제 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개선 방안을 쓴다고 했을 때 청년이 창업하도록 한다고 하면 먼저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입 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심을 가진 뒤에는 준비 교육을 시켜야 되죠.
준비교육을 시키고 창업을 한 뒤에는 성장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입 요인, 즉 동기 유발, 준비교육, 성장 지원이라고 하는 일의 순서도 있는 것입니다. 업무 대상별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하나,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하나, 가르치고 배우는 시스템에서 하나, 이렇게 큰 갈라치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보고서는 만드는 자가 있고 그 보고서에 의해서 정책적인 혜택을 입거나 또는 수요자를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니까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는 것이고 전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주체별, 모든 것은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기반적인 측면으로 갈라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찾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요인, 문제 출처별, 즉 유발 대상별로, 또는 우리가 취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할 때는 취업은 뽑는 자와 뽑히는 자가 있어야 되고 뽑고 뽑히는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선발자와 선발 대상자, 선발 환경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폭력, 어떤 피해를 누군가가 입었을 때는 가해자가 있는 것이죠. 가해자와 피해자, 제재자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시기별로 큰 텀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업무 시기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는데 도입기, 확산기, 정착기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회가 다원화되어서 연계 협력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계 협력 주체별로 문제점을 도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도식화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외 관계 요인별, 방금 제가 예를 들었듯이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방안, 그러면 청소년 내적인 구조적인 측면, 외적인 측면 유해 환경, 그리고 관계 요인 하면 운영적인 측면, 유관기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 응용을 통해서 정책 범위와 관리체계, 기반 시설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공공자전거 정책 개선 방안, 그러면 공공자전거 정책 범위 또는 안전관리체계, 도로망 등 기반 시설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의 순서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의 순서별이라고 하면 청년 창업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방금 예를 들었습니다. 유입요인 준비교육, 창업보육으로 일의 순서별로 쓸 수도 있고 준비교육, 창업보육, 성장지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입요인, 준비교육, 성장지원으로도 일의 순서별 문제점을 범주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공간적인 순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피 바캉스 사업 활성화 방안, 그러면 이건 근로자가 20만 원, 그 사용주가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 그래서 40만 원 가지고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우리는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이 과정에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인, 기업, 정보로 나눠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환 경제류의 전환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대책이라고 하면 생산자 입장에서, 유통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각각 우리는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갈라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 대상별입니다. 업무 추진 대상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대응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 그러면 저 같으면요, 피자 조각처럼 가정, 학교, 사회로 나누겠어요. 가정 돌봄 안전, 학교 학습 안전, 사회 방역 안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사각지대 없이 중복되지 않게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점을 선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범주화하고 갈라치기를 하면 사각지대가 없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간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수요자 측면에서 평화통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그러면 교사, 학생, 학부모로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요 공급 전달자별, 주고받고 전달하는 관점에서 대학정보 공시 개선 방안, 그러면 공시는 누군가가 알리는 자가 있고 그 수요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자, 전달자, 수요자로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이걸 약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입안, 공시, 집행의 관점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큰 틀에서 갈라치기를 하십시오. 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 실행 방법, 즉 주체별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없는 건 없습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운영제도 기반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운영 업무 환경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시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운영 프로그램 또는 업무 규정 또는 정책 환경으로 나눠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제 출처별입니다. 문제가 나오는 곳입니다. 문제가 유발되는 곳이지요. 따라 청소년 건강적인 사업 개선안 그러면 신체활동, 식습관, 그리고 정신건강, 먹는 거 또는 운동, 거기에 대한 우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주민인식, 추진 과정, 그리고 성과 관리라고 하는 측면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갈라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단지 악취 문제 개선 방안이라고 하면 지자체, 지역주민, 축산농가로 나눠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발자와 선발 대상자, 선발 환경으로 나눠보는데 뽑고 뽑히고 뽑고 뽑히는 환경, 터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은 일의 순서별로 취업 전, 취업 시, 취업 후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는 뽑아주는 쪽 또는 뽑히는 쪽, 뽑아주는 쪽에서 적합 직종이 있느냐, 뽑히는 자측에서 현장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을 때 사회적으로 이걸 우리는 보수나 또는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모, 참여, 선정이라고 하는 한 단계 더 들어간 갈라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활성화 방안 그러면 당연히 사회 공모, 참여 조건 그리고 신청 절차 등으로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해자와 피해자, 제재자는 당연히 폭력 그러면 때리는 자와 맞는 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 제재자가 있는 것이고 또는 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가해자지요. 또는 피해관리 정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서 한 단계 더 들어간 갈라치기 기준도 있는 것이다. 희망시 가짜뉴스 대응 방안 그러면 당연히 만드는 자가 있고 문제를 유발 또는 피해관리 또는 정책 전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갈라치기 할 수 있다. 다음은 업무 시기별입니다. 업무 시기별이라고 하면 에너지 자립정책 추진 방안 같은 경우에 단계별 로드맵, 유인기, 참여기, 확산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도입, 확산, 정착이라는 한 단계 더 들어간 갈라치기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연구역 단속 확대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도입기, 확산기, 정착기로 우리는 범주화할 수 있고 갈라치기를 할 수 있다. 다음은 연계협력 주체별입니다. 즉 네트워킹 측면입니다.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그러면 당연히 지자체, 지역자원, 교육청이라고 하는 서로 연결고리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주체, 유관기관, 감독기관으로 나눠볼 수도 있는 것이죠.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와 같이 갈라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갈라치기를 했을 때 시행주체, 유관기관, 감독기관으로 나눠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문제점을 범주화할 때는 첫째, 기획보고서 과제 자료를 속성별로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라. 이게 바로 질서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플롯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제 자료 중 전문 거기를 선택하고 집중하라. 셋째, 선제적으로 갈라치기 기준을 가지고 가서 범주화하라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